2024년 2월 17일 토요일 건축주 학교 7기가 개강을 합니다. 총 5주 코스로 진행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 강의를 하니까 지방분들도 많이 올라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수강 신청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뉴스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12월 건설 경기 실적 지수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건설 경기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매달 리포트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망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현재 건설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매달 건설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 실사 지수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사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건설 경기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는 2024년 1월 3일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내용이 2024년 12월에 관련된 실사의 실적 지수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2024년 1월 건설 경기 실사 전망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건설 경기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요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진단을 보니까요, 12월 건설 경기 실사 종합 실적 지수가 있는데요. 이 실적 지수를 검토한 결과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공사 대수금과 자금 조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지수 자체도 70선 중반으로 부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절적 영향으로 연말에 발주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12월 건설 경기 실사 지수가 조금 회복된 것 같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사 대수금 그리고 자금 조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수 자체도 70선 중반으로 부진한 상황 가운데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건설도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요. 이 워크아웃이 개시될지 안 될지는 오너의 자구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태양건설 여파가 건설업계에 상당히 큰 충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12월,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건설 지수가 70선 중반이다. 자, 이 내용도 자세하게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발주가 증가해 지수가 통상 5 내지 7포인트 정도 회복되는데 예년보다 전월 대비 상승폭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좋지 않다. 보통 이제 연말에 내년 공사를 위해서 이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상 한 5 내지 7포인트 정도가 회복되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전월 대비 그 상승폭이 통상 회복되는 그 포인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관련된 실적을 마무리를 하고요. 2024년 1월에 관련된 건설 경기 전망 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 12월입니다. 건설 경기 실사 실적 지수를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건설 경기 실사 종합 실적 지수가 있는데요. 이 실적 지수가 기준이 100입니다. 100을 넘으면 건설 경기 상황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00을 넘지 못하면 건설 경기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이 지수가 100이 넘어가면은 좀 낙관적이다. 100을 못 넘으면은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에 가까울수록 건설 경기가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12월의 종합 실적 지수가 전월 대비 2.1포인트를 상승해서 75.5를 기록했습니다. 75.5. 자, 그리고 지난 8월과 9월 2개월 연속 하락한 다음에 다시 12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보니까 8월, 9월은 좀 비관적으로 봤는데 10월, 11월, 12월은 건설업체들이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3개월 연속 상승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만 아직 수준이 70선 중반에 불과해서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 있다. 자, 여기서 표를 보시면요, 종합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실적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023년 7월에 89.8입니다. 89.8.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높은 그런 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8월, 9월 연속으로 하락해서 여기 지수를 보니까 9월 달이 61.1로요. 2023년 최하로 떨어진 달이 되겠습니다. 제가 인허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23년 9월이 최악의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건설경기 전망도 9월 달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월, 11월에 두 달 연속 상승을 했고요. 12월에 75.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세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실적지수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경기에 관련된 이 실적지수에 대해서 공종별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토목과 주택, 비주택 건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토목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지만 주택과 비주택 건축이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경기를 볼 때에 토목과 건축을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토목은 아무래도 좀 인프라 공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토목공사 내용들이 많은데,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인허가와 그리고 착공, 또 이런 공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토목은 1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지만 주택과 비주택 건축이 하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토목의 경우 전월보다 15.1포인트 상승해서 89.8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적 지수를 보여주고 있죠. 89.8이면 뭐 90이지 않습니까? 90이면 상당히 좀 좋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택과 비주택의 건축의 경우 전월보다 11.7포인트, 4.6포인트가 하락해서 상당히 부진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수주 다 합쳐보면은 86.3이고요. 토목 같은 경우가 89.8. 자, 주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67.9인데요. 70 미만으로 나와 있어서요. 상당히 그 지수가 안 좋다. 즉, 이 지수는 뭐냐? 주택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특히 건설업체에서 바라보는 이 내용이 주택에 관련된 건설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가 11.7포인트가 감소를 했고요. 비주택 건축이니까 이제 상업 건축이 되겠죠.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비주거 건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74.8이고요. 전월 대비 4.6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이 증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주택과 비주택 건축은 상당히 안 좋게 이 경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관련된 지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서울의 기업 지수가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해서 80.7입니다. 80.7. 자, 지방은 6.4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을 해도 70.1입니다. 70.1. 이게 바로 이제 건설 경기를 전망하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서울과 지방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포인트가 하락을 했지만 80.7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6.4포인트가 상승을 했지만 70.1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비록 지방지수가 전월보다 5포인트 이상 상승했지만 여전히 70선에 불과해 부진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12월에 전망을 보니까 주택 상황도 안 좋고 또 비주택에 관련된 내용도 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토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은 80.7로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70.1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내용으로 2023년 12월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4년 1월 건설경기 실사 전망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2024년 1월 건설경기 실사 종합전망지수는 2023년 12월 75.5포인트보다 4포인트가 하락한
71.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1.5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2023년 12월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초에는 공사 발주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지수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러한 영향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연말에 계약하는 부분도 있는데 연초 같은 경우는 공사 발주가 일반적으로 감소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2월이나 3월 달에 착공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월도 상당히 좀 계약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전망하는 부분은 연초에 공사 발주가 감소한다. 이런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지수가 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망 지수를 보니까요. 12월에는 75.5였는데 2024년 1월에 71.5 그리고 그 차이는 4포인트가 하락한 2024년 1월 건설경기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극명하게 우리가 건설경기 전망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2022년입니다. 2022년 11월, 12월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다. 이게 이제 52.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최악의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023년 1월, 자, 2월부터는 상당히 좀 증가를 했죠. 2월에 78.4, 그리고 3월에 72.2. 여기 장기 평균선을 보니까요. 대략 한 75.5로 보고 있습니다. 75.5를 보고 있는데, 자, 2023년 2월에 올랐다가 들쑥날쑥하고 2023년 7월에 89.8로 상당히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시 하락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요. 9월 달에 61.1로 떨어졌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12월이 나와 있습니다. 12월에 75.5로 나와 있는데 2024년 1월에는 다시 하락 국면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약하면은 2023년 12월 건설 경기는 11월보다 토목공사 발주가 증가해서 물량 침체 상황이 일부 완화되었다. 토목공사 발주가 늘었기 때문에 건설경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금 조달과 공사 대수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등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이나 공사 대수금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특히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4년 1월 전망치는 연초 공사 발수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2023년 12월보다 4포인트 하락한 71.5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2월에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뭐 예측하는 것보다 제 기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통 이제 2월 달에 착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약 건수도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변수가 이 태형건설 워크아웃과 전반적으로 건설업체가 굉장히 살얼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이런 불안정한 감이 앞으로 건설경기 지수가 어떻게 반영될지 상당히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2024년 1월부터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1월에 관련된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신규 수주 건설공사 기성, 수주잔고, 공사대금 수금, 자금 조달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이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3개 항목이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자, 신규 수주도 13.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건설공사 기성도 14.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자, 수주잔고도 12.1포인트가 떨어져서 정말 1월은 상당히 조금 안 좋게 이런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공사 대금 수금은 2.7포인트로 올랐고요. 자금 조달도 2.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실적들을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전망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정말 많은 포인트로 하락을 했는데 신규 수주가 13.4포인트로 하락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4년 1월 신규 수주가 상당히 좀 하락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공종별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목과 비주택 건축이 전월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신규 수주가 13.4포인트를 하락을 하는데 토목이 있죠. 토목이 11.8포인트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하락을 했다. 자, 주택 같은 경우는 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아주 약간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주택 건축, 즉 상가라든가 비주거에 관련된 건설공사가 9.7포인트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택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 부분과 비주택 건축의 건설 경기 전망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하락 전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비주거 건축이 안 좋다. 그리고 뭐 주택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뭐 크게 큰 상승은 없습니다. 뭐 69.9포인트니까 큰 상승은 아니고요. 70포인트 아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되겠는데 12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24년 1월 전망이 조금 올라간 내용이 보여주고 있고요. 비주택 건축도 65.1입니다. 둘 다 뭐 70포인트 이하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부진하고 좀 안 좋은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1월 연구 보고서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했고요. 전반적으로 뭐 1월 달에 태형건설 이슈가 상당히 좀 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워크아웃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이슈 보고서와 브리핑 자료,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24년 건설산업에 관련된 7대 이슈를 전망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7개 이슈가 있는지 이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시공사 사장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2024년 건설 경기를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건설 경기 지수 이 전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